네, 오늘의 고발 뉴스 이철이, 표창원 그들의 퇴장이 쿨하지 않은 이유 제가 밝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런 기사가 떴어요. SBS에 이철이 15에서 20명 불출마를 염두하고 있는데 쇄신 없으면 사퇴하겠다. 지금 한 발짝 더 나섰죠. 내년 총선에 입후보하지 않겠다. 불출마해서 나아가서 얼마 남지도 않은 임기인데 쇄신 안 하면 나는 옷 벗어버릴래 중간에. 뭐 이런 기사예요. 이게 옛날 같으면, 좀 좋은 시절 같으면, 아니면 또 촛불 이전에 몽매한 시절 같으면 나라님이 그 좋은 온갖 뭐 국회의원 배지만 달면 뭐 특혜가 뭐 수십 개가 생긴다는데, 그리고 뭐 세비도 억대 세비고, 그 좋은 걸 안 하시려고 하네. 정말 쿨하신 분이네. 박수 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제가 앞에서도 살펴봐 드렸던 것처럼 여전히 신군부적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군부를 장악하고 있고, 그런가 하면 얘들의 쿠데타를 용인할 정도, 촛불 광장의 민초들을 쓸어버려도 될 거다, 빨갱이는 죽어야 한다 라고 하는 태극기 모독부대, 신군부의 냉전 세력을 똑같이 가지고 있는 황교안 류의 검찰, 모든 권력기관이 저들에게 넘어가 있는 상태에서 촛불에 의해서 집권해서 행정부, 청와대 주임만 바뀌었어.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눈치만 보고 있는 건데. 이런 상황에서 이철이, 표창원 씨는 대통령이 구회해서 직접 발탁한 문재인 퀴즈예요. 표창원 의원도 마찬가지죠. 표창원 불출마한다. 좀비에 물린 것 같았다. 좀비에 물린 것 같아서 떠날래. 여의도 자연인으로 돌아갈 거야.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두 양반들 삼고초려에서 스카웃 한 사람은 뭐가 되는 거예요? 제가 누구라고 특정하진 않겠습니다만 제 주변에 이른바 문재인 키즈로 불리는 국회의원들 중에서 저한테 정치권 연결시켜달라고 해준 사람도 있어요. 제가 정치인들 오랫동안 취재했으니까 좀 그나마 전화번호도 좀 저장돼 있고 안면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말 좀 잘해주라고, 정치하고 싶다고.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대체로. 문재인 키즈. 근데 공천 받아서 국회의원이 됐으면 적어도 여전히 신군부와 군사 쿠데타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그런 나라에서 정치를 한다는 것은 국민들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국민의 대표는 최소한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일이죠. 국회의원이라는 게. 그런데 이철이 SBS랑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앵커랑. 이런 얘기가 여러분들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여야 삿대질하고 고함 지르고 이런 게 너무 싫었다. 나도 같은 부류가 되기 때문에 정말 제정신을 유지하는 게 쉽지 않았다. 국민들도 마찬가지예요. 제정신 유지하기 쉽지 않아요. 가서 싸워달라고 보낸 거예요. 싸우라고. 그냥 자기 싸우기 싫다는 거지. 고함 지르고 삿대질하고 싫었어. 그거 해달라고 보낸 건데. 이 정도일 줄 몰랐던 건가요? 그렇죠. 그냥 바보였다, 바보. 이 정도일 줄 몰랐나요? 이철희 의원 답. 네, 몰랐습니다. 그거 어떻게 몰랐다고 얘기할 수 있죠? 저는 이철희 의원이나 표창원 의원 똑같은 지금 스탠스예요. 이 정도인 줄 몰랐다. 좀비한테 물린 것 같다. 표창원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 정도인지 몰랐나? 그냥 이렇게 노블하게 귀족 땅에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고담 준론 나누면서 레스토랑에서 칼질하고 그렇게 멋있게 정치할 줄 알았나? 그래서 지켜달라고 그랬나? 그래서 상고초리에 응했나? 저는 아니라고 봐요. 이철희 의원이나 표창원 의원이 되게 똑똑한 사람이기 때문에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냥 국회의원이 하고 싶었던 거죠. 자기들 커리어 만들려고. 저는 제가 비판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금 이들이 제가 워드 바이 워드로 이 사람들 비평을 하고 싶은데 그러면 저도 똑같아져서 안 해요. 근데 저는 싸움 딱이잖아요. 저는 뭐 이렇게 좀비의 세상에서 좀비에 물려서 같이 싸우고 있는 사람이라서 그래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하는 거예요. 20대 국회가 최악이라고? 천만에 더 심했지. 근데 옛날에는 이러면서 뒤에 가서 또 협잡도 하고 폭탄 좀 맞으면서 논아 먹었지. 그런 게 없었겠지. 하지만 그런 게 없었다고 해서 최악인 건 아니지. 더 나쁜 상황에서도 야당은 역할을 했지. 더 작은 수로도. 근데 이렇게 이 정도로 말싸움하고 격한 대립이 있을 줄 몰랐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이라면 바보였던 거고 저는 바보가 아니라 알고도 그냥 국회의원이 하고 싶었던 거다. 들어가서 그렇게 안 싸울 각오였던 거지. 처음부터. 표창원. 앞에선 고함, 뒤에선 하하하. 염증 느껴. 염증 느껴. 국민이 느끼는 염증은 얼마나 더 심각한데요. 싸우라는 거지. 근데 그런 얘기 할지 몰라요. 자기들 나머서 좀 더 싸우지 왜 그러느냐. 그런 질문을 한대. 여기 보면 기자가 물어. 그럼 국회에 남아서 그걸 좀 고치고 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내가 현재 수준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거 감당해야 되는 거죠. 감당 못한다면 그럼 진짜 저런 말을 저렇게 떳떳하게 어떻게 할 수 있지? 기본적 스탠스는 되게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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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죄송해요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저를 믿고 대통령이 뽑아줬고 그리고 내가 하고 싶다니까 또 공천까지 줬고 응? 그리고 중용했잖아요. 근데 정말 제가 못하겠어요. 이 정도일 줄 몰랐어요. 사실 알았겠지만 싸우기가 싫은 것뿐이지 뭘 몰라요. 바본가? 내 현재 수준으로 감당할 수 없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제가 하느라고 최선을 다했고 뭐 소송도 한 20번 당했어요. 저 야당한테 이를테면 그리고 가다 테러도 당했어요. 근데 못하겠어요. 더 이상 제가 하고 싶어도 몸이 안 좋아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스탠스여야 되죠. 근데 나 현재 수준으로 감당 못해. 그만할게. 빠이빠이 하고 뭐 했어? 거리에 만찬 출연했잖아요. 저는 이거 보고 아주 역겨웠어요. 아주. 총선 불출마하고 쿨하게 떠나려면 그냥 사라지면 되는 거죠. 시민 속으로. 근데 자기는 또 방송을 해야 되거든. 원래 썰전에서 잘 나가던 사람이긴 맞죠. 이철희 의원이. 근데 거리의 만찬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명사 출연 프로그램이에요. 표창원 의원도 출연했잖아요. 여기에 출연할 수 있는 사람은 소수야. 만약에 저를 불러주면 여기서 정말 유의미한 얘기를 하고 싶어요. 대통령의 7시간, 세월호 진실의 문제, 검찰 개혁의 문제를 정말 피토하면서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안 불러주잖아요. 아무것도 아니니까. 위험하니까. 근데 이철이나 표창원은 국회의원이니까 불러준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서 통렬하게 반성하고 죄송하다, 사과하고 정말 이게 필요하다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쿨하게 떠나겠다. 멋있어. 그러면서 뭐야 이거는. 다음 내년 4월 이후 자연인으로서 방송 예약해 놓는 거예요. 방송 진행자 예약하는 거예요. 여기서 농담. 이제 국회의원 안 하시면 뭐 하실 거예요? 어제 실수로 봤어요. 국회의원 안 하시면 뭐 하실 거예요? 물었어요. 패널이. 그랬더니 혹시 여기 거리에 만찬 메인 MC 치고 들어오시는 거 아니에요? 따라고 진행자가 물었거든. 뭐라 그랬게요? 절대 그런 일 없을 겁니다가 아니라, 그러면 안 되나요? 뭐 이런 식으로
농담으로 호응을 하더라고요. 다시 방송을 할 겁니다. 다시 방송을 할 거예요. 표창원 씨도 마찬가지고. 자기 다음 방송 진행할 자기 자리 물색하러 간 거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저는 이렇게 한가하냐고. 쿨하게 떠나겠다는 얘기를 할 수 있냐 말이에요. 응? 여기 보세요. 2016년 1월 20일 날 문재인 대통령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치평론가 이철희 씨를 영입합니다. 그때 이철희가 한 얘기가 있어요. 핫하게 붙어보겠다라고 그랬어요. 핫하게. 쿨하게 떠나겠다가 아니라 핫하게 붙어보겠다고 했습니다. 국회가 그런 것인지 알고 있었고 핫하게 붙어보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름 기여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정을 해요. 하지만 지금은 누가 봐도 국민의 안위, 시민의 안위가 경각에 달린 대단히 위태롭고 자칫 횃불, 촛불이 확보한 민주개혁의 모멘텀이 대단히 상실될 위기에 있는 상황에서 적어도 그렇게 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에 입봉을 시켰으면 핫하게 붙어보겠다라고 하는 초심을 가지고 끝까지 싸워야 되는 거 아닌가. 마찬가지로 표창원 의원도 좀비에 물린 것 같았다. 이런 얘기하면서 염증을 느낀다. 이런 표현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적어도 추천한 그리고 영입한 대통령의 입장을 생각하고 그리고 뽑아준 국민을 생각하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정치는 선민, 엘리트 의식을 가진 사람들보다 제가 주말마다 촛불 현장에 나가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74살 되신 저희 어머니 또래의 할머니, 그리고 지방에서 올라오신 어머니, 아주머니들, 그리고 어르신, 친구들, 동료들. 그분들 이야기 나눠보면 너무나 명징해요. 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의 앞길에 대해서 정의관과 사회관이 엄정합니다. 그런 분들이 정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그리고 그 중에서 특히 개혁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길인지 조국 장관을 보면서 우리 봤잖아요. 기득권의 적대적인 개혁을 꿈꾸는 자체만으로 또 얼마나 일생이 망가질 수 있는가. 그런 각오로 준비된 새로운 인물들이 많이 준비가 돼야 되지 않을까. 공천으로 무너질 겁니다. 자한당은. 왜? 과거에 머물러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의 대체적인 국민의식은 이미 촛불을 넘어서 21세기에 와 있기 때문에 엄청난 개혁 공천, 비례대표, 특히 국민들이 더 많은 참여하에서 비례대표도 주고 새로운 인물들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 전체에다가 똥물을 껴안고 나가는 것보다는 마지막까지 묵묵하게 싸우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철희, 표창원 두 의원께 고언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고생하신 건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가 큰 의원들이기 때문에 실망도 더 큰 것이 아닌가 새겨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호의 고발뉴스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아이고, 제가 첫날이라서 시간 조절을 좀 못했네요. 하다 보니까 또 오랜 시간 방송한 건데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보다 잘 준비해서 내일부터 컴팩트하게 여러분들 시청하시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시청하셨는지 모르겠네요. 긴 시간, 네, 좀 길었죠. 잘라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준비해서 네 꼭지로 별도로 올려드릴 거고요.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인사드리느라고 이런저런
제 신변 잡기도 얘기하고 좀 편하게 말씀드리느라고 좀 길어졌는데, 내일부터는 가급적이면 12시 부터 1시까지 컴팩트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은 재방송 여러분들 언제든지 보실 수 있고요. 컴팩트하게 핵심되는 내용은 저희가 따로 잘라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 고발뉴스 함께 해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 7시간 포스터 띄워놨는데 11월 14일 개봉입니다. 여러분들 포털에서 함께 참여해 주시면 더 많은 극장, 가까운 극장, 편한 극장 열릴 걸로 기대가 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발뉴스는 여러분의 자발적 후원에 힘입어 운영되는 대한매체입니다. 자본과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언론으로 키워주십시오. 후원 신청은 지금 고발뉴스닷컴에서 접수 중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